기사 헤럴드 경제 기사고요. 예. 억 오르는데 정부는 문제없다는 강남 전세. 네. 미리 계약하지 않았으면 집을 못 구할 뻔했어요. 글쎄 네. 2달 새 전세가가 3억 원이 올랐다니까요. 하는 인터뷰 내용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12, 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강남권 고가 아파트 매매 시장을 누르자 예상했던 대로 이 지역 전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새학기를 앞두고 주요 학군지에서는 오히려 전세 보증금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좀 자극적인 것들이고요. 정부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강남 전세 문서 없다 이렇게는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 것들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충분히 강남 집값은 잡힐 것이고 집값이 되기 때문에 전세도 안정화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 전세 가격이 오른 이유는요. 그동안 이제 공급이 없었다가 새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이제 새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새 아파트 전세는요, 늘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싸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전세, 두 번째 전세로 이제 딱 바뀔 때 급등을 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헬리오시티. 그렇죠. 예, 4억 5천 5억에다가 갑자기 11억으로 된 거. 비싼 사례인데 결국은 이제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 전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새 아파트 주변에 있는 기존 구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구축은 아니라 한 10년 차 정도 된 구축들. 그 아파트의 구축 전세가 따라 올라가죠. 일단 신규 아파트의 두 번째 전세가 올라간 다음에 그러면 또 그 아파트가 올라가면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구축들의 전세가 또 따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실거주지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사를 가야 돼요. 여기 이제 이 지역 특히 아마 대부분 학군이 좋은 지역일 텐데 이 학군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전, 2년 전에 이사를 가야지 그 지역 학교에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가요. 전세, 그러니까 이게 임차 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가 비율이 이 임차 비율보다 높은데 서울서 유일하게 강남구만 지금 임차 비율이 높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게 이사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근데 이사를 단기간 하기 때문에 장기간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단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자가로 들어가기보다는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면 또 월세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 돼요. 잡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이전 전세보다 좀 더 받고 싶어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올린 금액에 워낙 매물은 적고 전세를 받을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바로 그냥 잡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죠. 이거는 투기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실거래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건 대부분 다 학군 수요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이제 그 대치동에 집을 갖고 계신데, 이 용산에 와서 이제 전세로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치동에 전세를 내놓는 순간, 3분 만에 전화가 왔대요. 계약됐습니다. 그런 동네거든요. 예,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학군 수요가 많은 데들은 전세가가 신축이 제일 많이 오르겠지만 구축, 아니 완전 구축 이런 거 순서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고요. 그냥 매물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지역은 원래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비쌀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이거는 정부 정책과 무관합니다. 예, 그거 뭐 어떻게 거기다가 땅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건 지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한국경제 기사고요. 네. 원베일리 일반 분양 346가구였는데 절반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한번 기사를 가져와 봤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소장님? 원베일리는 정말 제가 기사가 나올 때마다 언급을 해드린 이유는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시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여러 번 이렇게 좀 서울시나 국토부랑 이렇게 부닥치는 모습도 보여드렸고 또 이렇게 의견을 타협하는 모습들도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또 그게 이제 우정 애셔류라고 해서 멀쩡한 아파트가 갑자기 재건축적으로 편입되는 모습들도 보여드렸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낳는 단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분양가 상한제든 아니면은 이제 허그의 분양가 책정에 있어서 이 원베일리 일반 분양가를 낮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조합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반 분양분이 많게 되면 많게 될수록 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5,560만 원인데 일반 분양분이 4천만 원대에 하라고 좀 허구에서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조합이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일반 분양분을 늘리기보다는 조합들한테 혜택을 주는 뭐라 그럴까요? 1+1이라든지 내지는 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더 많이 쥐기 위해서 일반 분양분을 줄이고 차라리 자기들이 추가 분담금을 더 많이 지불하겠다. 뭐 그런 얘기 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요즘에는 청약시장에서 일반 분양으로 나온 분들이 당첨되면 로또 아파트 당첨이라는 말 흔히 많이 했잖아요. 네. 로또 당첨자가 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제목을 차라리 로또 당첨자가 반으로 줄었다. 이거 더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분양을 받을 사람들 혜택들이 아니라 그런 숫자는 줄어든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요. 손해잖아요. 조합도 손해고요. 일반 분양을 받을 대기 수요층들도 손해고요. 예. 네. 그리고 솔직히 정부도 손해예요. 이건. 왜요? 다 손해입니다. 네. 아니, 비싸게 분양하면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었잖아요. 그 기회를 놓친 것들인데 놓쳤고요. 결국은 이건 누가 제일 좋냐면요. 네. 건설사가 좋습니다. 시공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예. 이 혹시 건설사의 고도의 아주 전략이 아닐까요? 어디입니까? 삼성물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공사 중에 한 곳인데 아무튼 그만큼 이게 회피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를 찍어 누르는 그런 무리한 행위에서 나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서로 다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일반 분양분은 많을수록 좋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조합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적은 게 좋은 것들이고요.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그 좀 다들 손해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땅집고 기사예요. 네. 신길 뉴타운에 대한 기사가 나서 요 기사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되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지도랑 네. 구체적인 수치랑 단지를 다 설명하고 있어서 요건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이 기사가 이게 이제 땅집고가 이게 네이버 포스트로 올라오는 게 있고 본 기사로 올라오는 게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기획 기사 같은 경우는 네이버 포스트로 먼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좀 편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일간지 지면 신문으로 나갑니다. 이거 지면 신문 나오기 직전 기사라서 이게 더 양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포스트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빠쇼 유튜브에서 신길 루탐 갔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보실 때 이거 펼쳐놓고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소장님 그 유튜브에서 그 현장 답사 가신 내용은 네.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들만 보실 수 있지 않나요? 거기는 이제 멤버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버 회원 이상이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그렇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신길 뉴타운은 일단 한번 다른 분들도 많이 공유할 수 있게 보여주세요. 무료로요? 네. 대표님이 시키시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셔야 어떻게 하는구나 하고 좀 멤버십 가입할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멤버십 아마 멤버십이 아니라 일반 전체 공개로 네. 유튜브에서도 한번 공개 드릴 거고요. 네. 아마 좀 짧게 좀 편집을 할 거고 임팩트 있게 편집을 할 거고요. 거기 이제 현장 소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설명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 단지 투어하면서 제 해설 영상을 입혔고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길 뉴타운은요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있는데 10개 구역이 진행이 되거나 됐고 있고요. 지금 6개 구역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신길 뉴타운을 올해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올해 입주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네.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규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이렇게 입주 물량이 몰리다 보면요 전세가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실 입주하실 분들한테 되게 혜택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새 아파트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 가서 초기에 좀 쌀 때 전세 계약하시는 것들도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 다음 계약할 때는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이렇게 초기에 한 번씩이라도 2년이라도 한번 살아보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싫어하시겠지만 4년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시세보다 살짝 좀 높게 주시고 그럼 그게 더 이익이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헬리오시티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2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초기에 다른 전세보다 조금 높게 주시는 것들도 4년 계약하는 데 유리하다. 이건 제가 정말 임차인 입장에서 팁을 드린 거예요. 네. 네. 자, 다음 서울경제 기사고요. 네. 풍선 효과. 하나만 더. 네. 신길 루타운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신길 루타운의 대장은 레미안 에스튜미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람의 SK뷰가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요. 올 한 해 이제 계속 입주를 할 텐데
레미안 에스티움과 보라미 SK뷰의 시세 대결 있죠. 시세 대결을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살던 안 살던 어떤 지역 시세가 더 올라가는지 84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